혹시 최근 일본 여행 다녀오셨나요? 일본 물가는 한국보다 싸다는 말이 이제 상식처럼 통용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상식이 지금 통째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17년 만에 금리라는 거대한 빗장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고작 0.1%라는 숫자, 언뜻 보면 우스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숫자가 여러분의 주식 계좌와 대출 금리, 그리고 내년도 자산 계획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 변화의 본질을 모르면 여러분은 남들이 파티를 끝내고 나갈 때 혼자 설거지 값을 치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15년 동안 시장을 지켜본 전문가로서 단언컨대 지금은 단순히 환전 타이밍을 잴 때가 아닙니다. 거대한 돈의 역류가 시작되는 역사적 변곡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난 수십 년간 일본은 영하 40도에 꽁꽁 얼어붙은 동토와 같았습니다. 정제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일본 정부는 시장에 끊임없이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 온기가 바로 마이너스 금리라는 유례없는 처방이었죠. 돈을 빌려가는데 오히려 이자를 얹어주는 기이한 세상이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일본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무한한 공짜 돈의 화수분이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엔화 가치가 바닥을 치는 역대급 엔저의 수혜를 누리며 싼값에 여행을 즐기고 물건을 샀습니다. 일본이라는 거대한 댐이 거대한 엔화를 쉼없이 방류해준 덕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댐의 수문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잠든 줄 알았던 사자가 눈꺼풀을 미세하게 떨며 깨어난 형국입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렸다는 건 더 이상 전 세계에 공짜 돈을 뿌리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제 동토의 땅에서 싹이 돋기 시작했다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공포 그 자체입니다. 댐 수문이 닫히면 강 하류에 있던 물들은 다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전 세계 자산 시장에 핏줄처럼 퍼져 있던 엔화들이 다시 일본 본토로 역류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차열이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일본 여행에서 느꼈던 그 저렴한 물가는 일본 경제가 정상적이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왜곡된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그 왜곡이 바로잡히는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엔화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우리가 누리던 엔저의 꿀물이 메마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단순한 환율 변동이 아닙니다. 지난 10년 넘게 세계 경제를 지탱해온 값싼 돈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종말을 고하는 장례식과 같습니다. 전환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속도는 여러분의 예상보다 훨씬 빠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 게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죠. 일본에서 빌린 돈으로 미국 주식을 사고 비트코인을 사고 한국의 아파트를 샀던 수조 달러의 검은 돈들이 한꺼번에 움직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 파티장의 불이 갑자기 켜지고 주인이 술값을 내놓으라고 독촉하는 순간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 혼돈의 중심에 있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거대한 폭탄의 실체를 아셔야 합니다. 과연 이 폭탄의 도화선은 어디까지 타들어가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파티장의 불이 켜지는 순간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거대한 폭탄의 실체를 마주해야 합니다. 도대체 이 폭탄의 도화선은 어디까지 타들어가고 있을까요? Chapter 7 N 캐리 트레이드. 이름은 어렵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이자율이 0%에 가까운 일본에서 돈을 빌려 수익률이 높은 미국 주식이나 신흥국 채권에 투자하는 기법이죠. 비유하자면 옆집 주인은 이자를 안 받겠다니 그 돈을 몽땅 빌려다가 더 수익이 좋은 시장에 뿌린 겁니다. 지난 10년 넘게 전 세계 자산 시장을 밀어올린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이 공짜 엔화였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일본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었고 그 샘물로 만든 술로 전 세계는 거나한 파티를 즐겨왔습니다. 나스닥이 오르고 비트코인이 치솟을 때 그 기저에는 일본에서 건너온 값싼 엔화라는 연료가 가득 채워져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소유주인인 일본이 이제 술값을 제대로 받겠다고 선언하며 금리라는 청구서를 내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청구서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이자 몇 푼 때문이 아닙니다. 이자가 오르면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강제 청산의 압박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일본에 빌린 엔화를 갚기 위해 그동안 사두었던 미국의 우량주나 금, 심지어 가상자산까지 내다 팔아야 합니다. 수익이 나서 파는 게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자산을 처분하는 이른바 역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세계에 뿌려진 엔캐리 자금은 추정치만 약 100조 원에 달합니다. 이 거대한 고래가 한꺼번에 몸을 돌려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좁은 출구로 몰려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출구는 좁은데 나가려는 덩치는 너무 큽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용돌이가 바로 최근 우리가 목격한 글로벌 증시의 갑작스러운 폭락과 변동성입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파란불로 물들 때 그 원인은 멀리 떨어진 일본은행의 아주 작은 금리 결정에서 시작된 나비 효과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대 자본이 회수되는 길목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그저 휩쓸려가는 낙엽처럼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일본은 바보가 아닙니다. 금리를 올리면 자기네 나라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입고 주식시장이 혼란에 빠질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오르면 당장 도요타나 소니 같은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왜 이 위험한 도박을 감행하는 걸까요? 왜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는 것처럼 보이는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면에는 일본이라는 국가가 생존을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눈물겨운 속사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일본이 금리 인상이라는 독배를 기꺼이 들이키게 만든 진짜 공포. 그것은 수출 실적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적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일본 열도를 떨게 만든 그 시체는 무엇일까요? 일본이 금리 인상이라는 독배를 기꺼이 들이키게 만든 진짜 공포. 그것은 수출 실적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적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일본 열도를 떨게 만든 그 시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수입된 가난이라 불리는 살인적인 물가 상승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일본 여행 가서 밥값이 싸다며 즐거워할 때 정작 현지 일본인들의 삶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엔화 가치가 바닥을 치니 해외에서 들여오는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한 거죠. 빵 하나, 휘발유 1리터를 살 때마다 일본 서민들은 앉은 자리에서 가난해지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기업들이 수출로 달러를 쓸어 담으며 역대급 잔치를 벌이는 동안 골목 상권의 서민들은 전등 하나 끄는 것조차 무서워하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진 겁니다. 일본 정부는 결단해야 했습니다. 수출 대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엔저를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엔화 가치를 끌어올려 도탄에 빠진 국민의 삶을 구할 것인가? 결국 그들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17년 동안 고수해온 비정상의 시대를 끝내고 금리를 올려 엔화 가치를 정상화하겠다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죠. 이건 단순히 경제정책의 변화가 아닙니다. 일본이라는 국가가 수출 지상주의라는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내수 경제와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살려내겠다는 처절한 생존 전략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그동안 일본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연명하던 한자였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라는 약물로 억지로 심장을 뛰게 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 호흡기를 떼고 제발로 걷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고 숨이 차오르는 고통이 따르겠지만 더 이상 약물에 취해 살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일본 내에서는 임금이 오르고 소비가 살아나는 선순환의 신호가 조금씩 포착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긴 터널의 끝에서 일본은 마침내 정상국가로의 복귀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냉정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일본이 제발로 걷기 시작할 때 옆집에 사는 우리 한국 경제에는 어떤 바람이 불어올까요? 일본이 건강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일까요? 환율이라는 시소의 한쪽 끝이 올라가면 반대편에 앉은 우리의 위치는 급격하게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 세계 경제의 중심축인 미국마저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지금 일본의 금리 인상은 예상치 못한 거대한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이 두 거인의 발걸음이 엇갈리는 순간 우리 지갑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 묘한 교차점에서 탄생할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금리의 수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생소한 단어 속에 여러분의 내년도 수익률이 결정될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이 두 거인의 발걸음이 엇갈리는 순간 우리 지갑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 묘한 교차점에서 탄생할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금리의 수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생소한 단어 속에 여러분의 내년도 수익률이 결정될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은 거대한 금리 시소 위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한쪽 끝에는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린 미국이 있었고 반대쪽 끝에는 바닥에부터 움직이지 않던 일본이 있었죠. 두 나라의 금리 차이가 벌어질수록 달러의 가치는 하늘을 찔렀고 엔화는 바닥을 뚫고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소의 기울기가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은 미국은 이제 금리를 내리려 준비 중이고 물가 상승에 직면한 일본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높았던 쪽은 내려오고 낮았던 쪽은 올라가며 두 지점이 만나는 수렴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 수렴이 무서운 이유는 환율의 변화가 산술적인 수준을 넘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엔화가 약세였던 건 단순히 일본 경제가 나빠서가 아니라 미국과의 금리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 차이가 좁혀지면 엉글려 있던 스프링이 튀어오르듯 엔화 가치는 무섭게 치솟을 수 있습니다. 1달러에 160엔을 넘보던 시절은 가고 순식간에 140엔, 130엔 선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돈의 흐름이 달러라는 안전가옥에서 나와 다시 엔화라는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회귀하는 거대한 머니무브의 서막입니다. 이 현상을 저는 시소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시소가 평평해질 때 양끝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가장 큰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줄어드는 구간에서 환율 변동성은 극대화됩니다. 어제는 엔저 수혜주가 웃었다면 오늘은 엔고 수혜주가 급등하는 혼란스러운 장세가 펼쳐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엔화가 비싸진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수렴의 속도가 우리가 준비할 시간조차 주지 않을 만큼 빠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스러운 시소 게임에서 우리 한국은 어떤 위치에 서 있을까요? 누군가는 일본의 부활이 한국 수출에 재앙이 될 거라 말하고 누군가는 오히려 강력한 기회가 올 거라 확신합니다. 과연 우리 기업들은 일본이라는 거대한 경쟁자가 체질 개선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일본의 엔고가 시작되면 한국의 자동차, 반도체, 조선업계에는 그야말로 천군만마와 같은 지원군이 도착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축배 뒤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치명적인 부메랑이 숨어 있습니다. 과연 한국 경제가 마주할 이 역설적인 상황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뜨거운 감자를 5장에서 자세히 파헤쳐보겠습니다. 일본의 엔고가 시작되면 한국의 자동차, 반도체, 조선업계에는 그야말로 천군만마와 같은 지원군이 도착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축배 뒤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치명적인 부메랑이 숨어 있습니다. 과연 한국 경제가 마주할 이 역설적인 상황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공정하게 따져봅시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역대급 엔저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일본 기업들과 처절한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일본 차 가격이 깎일 때 우리 차는 제값을 다 받아야 했으니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고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운동장이 평평해지거나 오히려 우리 쪽으로 기울려 하고 있습니다. 엔화가 비싸지면 일본 제품의 가격표가 바뀌고 자연스레 우리 제품을 찾는 손길이 늘어날 겁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에 이보다 더한 호재는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과거 엔고 시절 한국 기업들은 골든타임을 맞이하며 세계 시장 점유율을 무섭게 갈아치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15년차 분석가의 눈으로 보는 지금의 상황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2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급망의 역설입니다. 우리 제품을 만들기 위해 일본에서 들여오는 핵심 부품과 장비들이 여전히 너무 많습니다. 엔화 가치가 오르면 우리가 일본에 지불해야 할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밖에서 물건 팔아 번 돈을 안에서 재료값 갚느라 다 써버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좋아했는데 실속은 없는 이른바 외화 대빈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더 무서운 건 금융의 연결고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빠져나갈 때 한국은 결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일본 자본이 회수되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얼어붙으면 우리 증시와 원화 가치 역시 심한 몸살을 앓게 됩니다. 실물 경제는 일본의 불행이 우리의 행복이 될지 모르지만 금융시장에서는 너 죽고 나 죽자식의 공포가 전이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엔고를 마냥 박수치며 환영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두 가지 파도를 동시에 맞이하게 될 겁니다. 수출 경쟁력이 살아나는 기회의 파도와 자본이 유출되고 수입 물가가 오르는 위기의 파도입니다. 이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면 우리는 기회를 잡기는커녕 파도에 휩쓸려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의 시기에 우리는 어디에 내 소중한 자산을 묻어둬야 할까요? 단순히 엔화를 사모으는 엔테크가 정답일까요? 아니면 엔고 수혜주라는 이름표를 단 종목들을 뒤쫓아야 할까요? 이제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실전 투자 전략을 짜야 할 시간입니다. 6장에서는 전문가들만 알고 있는 엔화 반등기에 반드시 지켜야 할 자산 배분의 황금 공식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지킬 최후의 보루는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는 두 가지 파도를 동시에 맞이하게 될 겁니다. 수출 경쟁력이 살아나는 기회의 파도와 자본이 유출되고 수입 물가가 오르는 위기의 파도입니다. 이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면 기회를 잡기는커녕 파도에 휩쓸려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의 시기에 우리는 어디에 내 소중한 자산을 묻어둬야 할까요? 단순히 엔화를 사모으는 엔테크가 정답일까요? 아니면 엔고 수혜주라는 이름표를 단 종목들을 뒤쫓아야 할까요? 이제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실전 투자 전략을 짜야 할 시간입니다.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뒷북 투자입니다. 이미 엔화 가치가 들썩이기 시작한 뒤에 전 재산을 엔화로 바꾸는 것은 무척 위험한 도박입니다. 환율은 신의 영역이라 불릴 만큼 변동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방식은 엔화 그 자체를 사는 것이 아니라 엔화 가치 상승이 불러올 자산의 재평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금리가 오르면 일본 내수 금융주들의 배당 매력이 커질 것이고 엔고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생긴 한국의 특정 수출 섹터는 실적이 숫자로 찍히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 제가 제안드리는 전략은 바벨 전략입니다. 한쪽에는 엔화 반등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을 수 있는 우량 자산을 두고 다른 한쪽에는 시장의 변동성을 방어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죠. 지금처럼 엔화라는 거대 고래가 움직일 때는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이즈에 일일이 반응하다가는 소중한 자산을 수수료와 세금으로 다 날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확인하며 천천히 보폭을 넓혀야 할 때입니다. 많은 분이 지금이라도 엔화 예금을 들어야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제 대답은 목적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12년 뒤 일본 여행이나 자녀 유학을 준비한다면 지금이 적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시세 차익만을 노린다면 세금과 환전 수수료를 떼고 나면 생각보다 남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엔화 가치가 오를 때 함께 웃을 수 있는 한국의 엔고 수혜주나 일본의 가치주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안겨줄 것입니다. 결국 투자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미리 읽어내는 싸움입니다. 모두가 일본 여행의 저렴함에 취해 있을 때 우리는 그 너머의 금리를 보았고 모두가 엔고의 공포에 떨 때 우리는 새로운 부의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변화의 끝에 정말로 웃게 될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일본일까요? 아니면 우리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제3의 승자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실장에서는 이번 엔화 쇼크가 가져올 부의 최종 목적지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과연 10년 만에 찾아온 이 기회의 끝에 서 있는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
그 반전의 드라마를 확인해 보시죠. 결국 우리는 두 가지 파도를 동시에 맞이하게 될 겁니다. 수출 경쟁력이 살아나는 기회의 파도와 자본이 유출되고 수입 물가가 오르는 위기의 파도입니다. 이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면 기회를 잡기는커녕 파도에 휩쓸려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의 시기에 우리는 어디에 내 소중한 자산을 묻어둬야 할까요? 단순히 엔화를 사모으는 엔테크가 정답일까요? 아니면 앵고 수혜주라는 이름표를 단 종목들을 뒤쫓아야 할까요? 이제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실전 투자 전략을 짜야 할 시간입니다.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뒷북 투자입니다. 이미 엔화 가치가 들썩이기 시작한 뒤에 전 재산을 엔화로 바꾸는 것은 무척 위험한 도박입니다. 환율은 신의 영역이라 불릴 만큼 변동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방식은 엔화 그 자체를 사는 것이 아니라 엔화 가치 상승이 불러올 자산의 재평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금리가 오르면 일본 내수 금융주들의 배당 매력이 커질 것이고, 앵고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생긴 한국의 특정 수출 섹터는 실적이 숫자로 찍히기 시작할 겁니다. Chapter 38. 여기서 제가 제안드리는 전략은 바벨 전략입니다. 한쪽에는 엔화 반등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을 수 있는 우량 자산을 두고, 다른 한쪽에는 시장의 변동성을 방어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죠. 지금처럼 엔화라는 거대 고래가 움직일 때는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이즈에 일일이 반응하다가는 소중한 자산을 수수료와 세금으로 다 날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확인하며 천천히 보폭을 넓혀야 할 때입니다. 많은 분이 지금이라도 엔화 예금을 들어야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제 대답은 목적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12년 뒤 일본 여행이나 자녀 유학을 준비한다면 지금이 적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시세 차익만을 노린다면 세금과 환전 수수료를 떼고 나면 생각보다 남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엔화 가치가 오를 때 함께 웃을 수 있는 한국의 엔고 수혜주나 일본의 가치주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안겨줄 것입니다. 결국 투자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미리 읽어내는 싸움입니다. 모두가 일본 여행의 저렴함에 취해 있을 때 우리는 그 너머의 금리를 보았고, 모두가 앵고의 공포에 떨 때 우리는 새로운 부의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변화의 끝에 정말로 웃게 될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일본일까요? 아니면 우리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제3의 승자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이번 엔화 쇼크가 가져올 부의 최종 목적지를 추적해보겠습니다. 결국 투자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미리 읽어내는 싸움입니다. 모두가 일본 여행의 저렴함에 취해 있을 때 우리는 그 너머의 금리를 보았고, 모두가 앵고의 공포에 떨 때 우리는 새로운 부의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변화의 끝에 정말로 웃게 될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일본일까요? 아니면 우리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제3의 승자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이번 엔화 쇼크가 가져올 부의 최종 목적지를 추적해보겠습니다. 샤펀 고지부. 냉정하게 말해 환율과 금리의 격변기에는 항상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하는 거대 자본이 가장 먼저 배를 불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이번 엔화 반등의 진짜 승자는 준비된 개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는 기관들만 접근 가능했던 복잡한 파생 상품이나 해외 직구 투자가 이제는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죠. 일본의 금리 인상이 일본 증시 체질을 성장주에서 가치주 중심으로 바꾸고, 앵고가 한국의 특정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이 흐름을 읽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시야를 가진 셈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제3의 승자는 바로 아시아의 공급망 재편에서 기회를 잡는 기업들입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며 내실을 다지는 동안 앵고의 파도를 타고 일본의 빈자리를 치고 들어갈 동남아시아의 신흥시장과 한국의 강소기업들에 주목하십시오.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잃고 머뭇거릴 때 그 틈새를 공략해 글로벌 표준을 선점하는 곳이 이번 드라마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부의 지도는 일본 열도를 넘어 아시아 전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로서 여러분이 견지해야 할 태도는 유연함입니다. 엔화가 오르면 무조건 일본 주식을 팔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앵고를 견뎌낼 만큼 기초 체력이 튼튼한 일본의 1등 기업들은 환율 장벽을 넘어 더 큰 프리미엄을 받게 될 겁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일본과 경쟁한다는 이유만으로 오르는 종목이 아니라 앵고로 인한 비용 상승을 기술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진짜 알짜배기를 골라내야 합니다. 시장의 소음에서 벗어나 숫자가 말하는 진실에 귀를 기울이는 자만이 이 거대한 부의 재편에서 소외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모든 소동의 끝에 서 있는 것은 새로운 질서입니다. 30년 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싸구려 일본과 초저금리라는 패러다임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페이지가 다 넘어갔을 때 여러분의 자산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8장에서는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행해야 할 최후의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립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이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마지막 열쇠, 놓치지 마십시오.
결국 이 모든 소동의 끝에 서 있는 것은 새로운 질서입니다. 30년 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싸구려 일본과 초저금리라는 패러다임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페이지가 다 넘어갔을 때 여러분의 자산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행해야 할 최후의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이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첫 번째 열쇠는 부채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은 전 세계 조달 비용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변동금리 비중이 높다면 지금이 바로 고정금리로의 전환이나 상환 계획을 점검할 골든타임입니다. 주인이 술값을 올리겠다고 선언한 파티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주머니에 남은 돈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샷벨 40회 두 번째 열쇠는 자산의 체질 개선입니다. 그동안 엔저와 저금리라는 온실 속에서만 성장했던 종목들을 솎아내야 합니다. 엔화가 비싸져도 금리가 올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글로벌 해자를 가진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하십시오. 환율은 파도와 같아서 언제든 방향을 틀 수 있지만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은 그 파도를 타고 넘는 튼튼한 배가 되어줄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수혜를 입을 금융섹터와 앵고를 틈타 시장 지배력을 넓힐 한국의 수출 대장주들을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 대비입니다. 시장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요란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엔화가 급등할 때마다 뉴스에서는 연일 위기설을 쏟아내고 공포에 질린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수석 분석가인 제가 15년 동안 지켜본 시장은 언제나 공포의 정점에서 새로운 부자를 탄생시켰습니다. 흔들리는 환율 그래프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 함께 짚어본 거대한 돈의 역류라는 큰 그림을 믿으십시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끝나간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지난 30년과는 전혀 다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문법으로 미래를 쓰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 고품격적 인사이트가 거친 파도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든든한 등대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변화의 파도 위에 올라타 새로운 부의 주인공이 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번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더 깊이 있는 데이터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직접 선별한 관련 심층 보고서를 함께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